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 주는 그렇게 썩 시장 흐름이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이때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3거래일 연속으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이 들어왔던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 1.4% 급락이 나왔고 종가가 21선과 맞닿아 있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특징적인 업종인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하고 기아, 부진한 시장 속에서 오랜만에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어제하고는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상반된 움직임이 나왔던 하루였고요. 그 외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모두 그렇게 오늘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폐배터리 관련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4%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 많은 종목들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모처럼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번 주에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 물론 오늘은 9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꽤나 큰 물량이 나오고 있죠. 3거래일 동안 약 8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어요. 일단은 시장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코스닥에서 3천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코스피로 비교하면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순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진한 수급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어제 매수자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만 순매도로 잡혔고, 기관도 어제보다는 줄어든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 이틀 동안 현대차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오랜만에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카카오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시끄러운 이슈가 달리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오늘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상당한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외국인이 어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면 오늘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현대차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뱅크, S-오일, 기아,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기관이 카카오뱅크를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그래도 워낙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했었던 만큼 별다른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어제도 기관의 상위 종목에 S-오일이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 없이 대체적으로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S&P 500을 보시면 0.2%, 나스닥도 0.2%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고, 또 일본 니케이를 보면 어제하고 비슷한 보합이고, 대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미국 증시하고 아시아 시장까지 오늘은 주말을 앞둔 시점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2, 3일 정도 조정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특징적인 업종이 현대차하고 자동차 관련주죠.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 관련주들,
그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카카오뱅크가 7.5% 급락이 나오고 있고 상장 이래 신저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하루 전에 카카오페이가 이때죠. 오늘은 소폭의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카카오페이가 7%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이슈를 보면 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해서 간편 송금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됨에 따라서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7%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두 핀테크를 기반한 기업이고 그리고 두 기업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급락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카카오뱅크는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이 나왔어요. 규모는 1480만 주이고 한 주당 약 28,7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의 블록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체 물량은 4,200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카카오뱅크가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오늘 카카오뱅크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크게 밀렸던 이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송금을 할 때 간편 송금이라고 있었죠. 근데 현재는 50만원 미만까지는 무기명 송금이 가능했었다면 이게 정말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50만원 이하의 무기명 송금은 더 이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 측에서 자금 이체업을 등록을 한다면 우리가 기존처럼 사용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든지 또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금 이체업을 등록함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도록 풀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블록딜 이슈도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좋지가 못합니다.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큰 타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털고 보자. 그런 심리가 많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때문에 모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5% 급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 종목은 한 달 반 정도 저점을 다지고 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정적인 재료가 발표가 되었고 또 이런 부분의 노이즈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카카오 그룹주가 어제하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만큼 꽤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직전 박스권이었죠. 하단 밴드.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 매물대가 기간 조정을 거쳤던 만큼 모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75,000원 정도? 여기에서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하단 박스권 내에서 주가 흐름을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간편 송금 논란이 그렇게 크게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지만 일단은 블록딜 공시라든지 그리고 워낙 인식이 안 좋았던 종목이었던 만큼 거기에 따른 하락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급락이 컸던 만큼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은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차를 보면 오늘 현대차가 2.5%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대기아차는 보조금 제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가 미국산 전기차를 제치고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이 되었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판매량에 크게 꺾이지 않고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틀 동안 주가는 급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이슈가 외국인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들만 걱정했던 이슈였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이 조금은 잠재워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사가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오늘 2%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유지가 되었었던 19만 5천원 근처 박스권 주가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주체들이 일단은 털고 관망하자 그런 심리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런 논란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코스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 주봉을 보면 작년 7월부터 주가가 빠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주봉상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맞닿으며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이 주봉상 21선하고 완벽하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과거처럼 이런 큰 급락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점에서는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던 만큼 우리가 일정 부분 되돌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두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일봉상으로 보면 자,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넘지 못했었던 60일선이었죠. 그런데 이번 달에는 60일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미묘하게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양면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조금 더 하락이 깊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다음 주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